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한인회가 주관하는 문화 강좌로서 말레이시아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국제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의 목적지는 취업이다. 교육의 데스티네이션은 결국 취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인회 문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인의 문화 강좌에서는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얻어갈 건가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걸 잠깐 먼저 설명드려야지만 오늘 주제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의 특성은 한국 특목고나 송도 제주국제학교랑 비교해서 이런 게 다릅니다. 첫 번째, 국제적인 언어로 영어나 중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언어로 다국적 학생들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능 성적을 받아서 글로벌하게 다양하게 여러 나라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그 유명한 특목고, 민족사관학교, 대원외고, 송도, 제주국제학교에 가면 영어를 잘 가르치긴 하지만 거기에는 외국 학생들이 없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어느 국제학교에 가면 약 60개국에서 온 학생들과 학창시절을 같이 보냅니다. 그 60개국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간접 경험, 그 학생들과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종교 틀린 거를 같은 교실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그냥 내신 성적만 잘 내고 국제학교 공부만 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식 IGCSE A레벨이나 미국 스위스식 IB나 미국 수능시험 SAT나 AP 또는 캐나다 CIMP, 남호주 매트리큘레이션이라고 해서 호주 수능 등 파운데이션까지 학교 공부만 해도 또다시 유학 준비를 안 해도 글로벌하게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이런 말레이시아만의 환경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학생들과 학생 입학시키고 학사 관리 도와주고 졸업시키고 대학 진학시킨 나라만 봐도 한국 신입학, 글로벌 전형, 특목, 특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네덜란드까지 신입학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해 갔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공부만 학교에서 하면 유학 준비까지 되는 이런 환경에 우리 학생이 있기 때문에 진로 설정도 쉬워요. 한국은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유학 준비를 새로 해야 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우수한 대학을 간 학생들을 보면 미국 아이비리그나 심지어는 한국의 카이스트를 간 학생들 보면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학습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진로 설정이 오히려 쉬워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세계적인 대학, 아이비리그, 옥스브리지를 목표할 수 있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학구파는 아닌데 사회성 좋다 보니까 성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명랑쾌활하다 보니까 놀기 좋아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학생들도 전공에 맞게 적성을 찾고 맞는 직업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환경입니다. 대학 진학은 한 가지 정보가 있어가지고는 오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판하는 이유는 정보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지금 와 계신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영국식 커리큘럼이 많아요. 말레이시아는 180개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170개가 영국계 커리큘럼이고 10개가 미국, 호주, 캐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레이시아의 커리큘럼은 거의 영국이 대세인데 많은 한국 학생들이 5레벨 다음에 무조건 A레벨에 된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 A레벨이라는 건 결국 영연방 국가예요.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의 대학만 생각하고 있는데 영국계 국제학교를 나오는데 미국 대학을 더 쉽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보를 이 정보 저 정보 이쪽 저쪽을 두루두루 살피고 나서 진학 진로를 결정하는 게 무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외국 학생과 인맥을 쌓을 수가 있고 국제적인 수능 성적을 낼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대로 성적이 좀 못한 학생대로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진로를 택하는 게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나온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커서로 좀 화살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5레벨이라는 게 요새 IGCSE라고 바뀌었어요. 11학년 고2를 마치면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기 전에 영연방 국가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프리 유니버시티 또는 파운데이션 속에 A레벨이 있고 이거 영국식이고 IBDP도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이고 CPU 이게 캐나다 거예요. South Australia Matriculation, MAFI, 파운데이션 이런 걸 또 UNMC라는 게 노팅엄 대학교를 말합니다. 노팅엄 대학교에서 이런 파운데이션을 하고 가는 게 영국계인데 3년입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대학교가 3년제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3년제입니다. 아니 그게 전문대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밑에 1년 또는 1년 반을 다시 말해서 한국의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같은 걸 하고 나서 3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영연방 국가인데 이쪽은 이게 A라는 게 아메리카라는 말은 미국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런 프리 유니버시티를 건너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4년이니까. 미국 대학교 1학년에 이미 프리 유니버시티 또는 교학 과목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모르고 여기 있다가 여기서 시간 1년, 1년 반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좀 있어야지만 바로 11학년 마치고 4년이니까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우는 다르죠. 한국은 12년을 마치고 대학교 4년이니까 16년인데 이런 것이 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의 한국과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마치고 졸업해서 나간 루트가 어떤 건가 한번 잠깐 봅시다. 보면은 고2나 고3, 고2를 마쳤으면 예비대학일 테고 고3, 미국계는 고3을 마쳤을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신입학으로 한국 특례나 글로벌 전형 신입생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옥스브리치,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또 갈 수 있고 또 물론 아이비리그 아닌 옥스브리치가 아닌 영비권의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비리그, 옥스브리치가 아니면 굳이 대학교 1학년부터 비싼 돈 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렇게 미국 대학 과정 ADP를 1년을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2, 3, 4학년을 3년 동안 미국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더 학점이 더 잘 나오고 대학교 1학년 때보다 미국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 2학년 때 가는 게 더 좋은 대학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 30등부터 100위권의 대학 100위권이라는 것은 미국 대학교의 학교 수는 약 5,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100등이라는 것은 2% 안에 들어가는 건데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다니고 말레이시아 대학 2년이죠. 미국 대학교 3, 4학년으로 2년 동안 하고 미국의 약 30등부터 10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편입해서 3학년을 편입해서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등까지라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비리그는 대학교 1학년 때만 받습니다. 2학년 때, 3학년 때 편입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급, 아이비리그 동부 8개 플러스 스탠포드, MIT, UCLA 이런 데는 편입이 안 돼요. 1학년부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편입되는 학교는 약 30위권부터 뭐 500등 안에, 5000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미국 대학으로 보낼 때는 약 10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대학도 뭐 영국 호주는 뭐 대학교가 3년제니까 이게 3년이지 합하면 3인데 1학년을 말레이시아에서 다니고 2, 3학년을 영국 호주 대학으로 편입해 가서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2학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다니다가 1년만 딸랑 그 나라 가서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나 리버풀 등 약 50여 개의 대학을 갈 수가 있고 호주의 8대 명문, 8대 명문이라는 게 뭐 퀸슬랜드 대학, 멜버른, 시드니, 호주 국립대학 이런 12등 안에 들어간 대학을 이렇게 편입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외국 대학 분교, 영국 같으면 노팅엄, 히로이 와트, 뉴캐슬, 사우스햄튼, 레딩이라는 이런 대학을 말레이시아에 분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해도 졸업장은 똑같습니다. 비용은 영국 가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죠. 또 호주의 모나시나 수원본이나 커튼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분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졸업하면서 복수학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의 썬더랜드, UWE, UEL, ARU, 버드포셔, 노팅엄 트렌트, 킬리, 더비, 랭카스터 같은 이런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대학교를 3년 동안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을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할 때 입학은 이렇게 하지만 졸업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아주 획일적이다.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여기 와서 조금 몇 년 다니다 보면은 학부형을 또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구나 해서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계냐 미국계냐 뭐 캐나다계냐에 따라서 대학 입학이 약간씩 달라요. 여기 뭐 학생들 이름이 있고 이 커리큘럼이 O레벨, A레벨이라는 거는 영국계입니다. 0년방이에요. 모나시 대학은 호주대학교인데 O레벨 11학년 마치고 A레벨 예비대학을 하고 모나시 대학 마치고 이 학생은 조우에 있는 롯데 케미컬에 취직했어요. 뭐 O레벨 성적이 8과목 중에서 우수하죠. 5과목 A, 이게 A과 A 플러스가 섞여 있는 건데 세계 B,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없어요. 많은 한국 분들은 8과목 A 플러스에야만 들어서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학생들도 지금 롯데 케미컬에 가서 특채도 안 해요. 쉽게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마찬가지로 영국계, 이 학생 가든을 나왔는데 A레벨이 필요 없는 건데 이 학생은 잘 모르고 A레벨 1년 반을 하다가 퍼듀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지금 한국의 3일 회계법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줄한 학생은 A레벨하고 일본 도호쿠 대학 게이오 와세대 대학교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영어로 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제가 이 학생은 또 부모가 일본에 약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말을 모르지만 대학 공부를 영어로 배울 때 4년 동안 일본어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일본에서 취업하는 데 문제없다 해서 갔습니다. 이 민정이라는 학생은 영국계에서 이제 홍콩 대학을 갔는데 이 학생 지금 홍콩에 간 지 오래됐어요. 아주 여학생인데 대가 세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잠깐 학생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호랑이 같은 학생이 있었는데 KPMG라는 세계적인 명문 그 컨설팅 회사의 홍콩 KPMG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KPMG로 그쪽으로 이제
특채돼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희영이는 말레이시아의 IMU라는 의과대학을 2년 반을 다니고 맨체스터 의대를 나온 다음에 노팅엄에 가서 의사를 하다가 지금 한국 세브란스 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의사가 전문의가 될 겁니다. 이 학생은 영국계를 하고 나서 대만 명전대학교가 있어요. 대만 명전대학교도 강의를 다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명전대학교는 굉장히 실용적이라 이 학생은 지금 아마 거기 대만에 있는 한국 기업의 특채가 됐을 겁니다. 이 학생은 네덜란드 유트리트라는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바이오 쪽을 공부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기업에 취직해 있습니다. 이 용수라는 학생은 공부가 좀 모자랐는데 말레이시아 APU라는 학생, 그 말레이시아 대학교에 가서 오라클이라는 말레이시아 회사에 근무를 3년 정도 했어요. 아마 한국 오라클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O레벨 마치고 바로 미국 대학 가서 A레벨이 필요 없이 바로 이 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2년 공부하고 미국 가서 3년, 4학년, 2년 해가지고 아주 비용 덜 들이고 또 더구나 이 학생이 간 게 미네소타 주립대학 갔는데 미네소타는 학비가 많이 싸요. 뭐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 한국에 취직해 있고 이 학생은 O레벨 하는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5개씩이 안 나와가지고 말레이시아에 A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 주립대학 순위만 해도 영국 O레벨 성적이 이 정도 되면 입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4년 동안 미국 대학 다니는 거고 이 학생은 O레벨 하고 나서 바로 미국 대학 과정 2년하고 엠브리 리들이라는 미국 항공대를 마치고 지금 대한항공 부기장이 됐습니다. 이 학생은 일리노이즈 공대를 나와서 노스베스트 박사 그리고 마치 키스트에 지금 와서 군대 대체 복무한다면 키스트 연구원으로 있고 지금 아마 어느 대학교에 강의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재현이는 마찬가지로 조지아 공대를 갔고 미국 대학 과정 한 다음에 서울대 통합 석사 조지아 공대 가면 석사를 서울대랑 통합 석사를 하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할 거냐 조지아에서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은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고 조지아 대학교 공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면은 이 학생은 영국계를 마쳤는데 학사를 노팅엄에서 하고 석사를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에서 했는데 영국은 석사 과정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석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 영국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 박사학위를 최근에 논문이 통과해서 지금 완전한 박사가 됐습니다. 이 상원이는 말레이시아 모나시 대학을 나왔는데 네이버에 갔다가 지금 구글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연봉이 많아요. 이 학생은 말레이시아 모나시 파운데이션하고 선웨이 랭카스터 대학을 한 다음에 서울대 대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요새는 스타트업이라고 자기 개인 사업하는 것 같고요. 학생이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데도 선웨이에서 하는 랭카스터라는 영국 대학 과정을 한국에서 볼 때는 이게 랭카스터 영국 학교랑 뭐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뭐 커리큘럼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생은 간호대학을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간호협회에서 RN이 된다면 지금 한국 간호사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A레벨을 스페인에서 하고 왔는데 노팅엄 약사 과정을 하고 노팅엄 3학년 4학년 때 노팅엄 본교로 가서 졸업하고 약사 인턴을 하고 한국 약사 시험을 봐서 약사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노팅엄 파운데이션하고 노팅엄 대학교를 교환학생. 노팅엄 대학교나 모나시 대학교는 3년 중에서 1학년하고 3학년은 분교에서 하고 2학년은 본교에 교환학생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교에 가서 그 나라 본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학비는 말레이시아 학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CJ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는데 CJ 같은 데서 볼 때 서울대 연대 나온 애보다 이 학생은 이 학생이 노팅엄 2학년 2학기 때는 상해 밑에 있는 닝보라는 데 노팅엄
대학 분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6개월 하고 본교에 가서 6개월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다닌 나라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CJ에서 볼 때는 아주 데려다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취직이 바로 됐습니다. 요새 CJ 입사가 잘 안 됩니다. 태규는 뭐 한국투자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운이 좋았다고. 근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한국투자공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서웨이의 과정을 하다가 A레벨하고 민현대학교 지금 예과에 2년에 재학 중입니다. 의대죠. 이 학생은 민현대 가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학생은 서웨이 캐나다계를 졸업했는데 거기 그 예비대학을 한 다음에 일본의 ICU라는 굉장히 큰 대학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대학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졸업하고 일본 유니클로에 입사를 했는데 유니클로 미국 지점에서 이 학생이 영어 잘 되니까 미국 유니클로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니클로라는 그 일본 회사는 언어를 몇 가지 하나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은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뭐 이래서 연봉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IBDP 과정이라는 게 뭐 여기 ISKL 미국계 또 영국계도 IBDP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마치고 이런데 아이비리그 하버드, 코넬, 듀크, 펜실베니아, 유펜이죠. 예일, 다트마스, 콜롬비아, 프린스턴 등등 상위 30권 스카이, 카이스트 간 학생들 무지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레벨을 하고 옥스브리지와 임페리얼, 런던, 호주의 8대 명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홍콩 대학들, 홍콩 중문대, 홍콩 과기대, 스카이대학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이게 다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그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에 맞게끔 내신 성적을 잘 내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국제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취업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는 최근에 한국의 취업 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우리 주재원 말레이시아 와 계신 주재원 우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자녀들을 한국에 특례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저하고 상담을 해요. 제가 이제 특례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뭐 어떤 학생은 연대도 갈 수 있고 고대도 갈 수 있고 뭐 한양대, 성대, 서강대 갈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중앙대나 동국대나 뭐 한국대 이런 정도로밖에 안 가요. 왜냐하면 특례 입학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중앙대만 해도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서울대급입니다. 그렇게 대학 가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래요. 중앙대나 뭐 중앙대가 나쁜 학교는 아닙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입학이 된다 하더라도 꼭 한국에 가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대기업의 그 주재원으로 일하신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 당신네 회사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하긴 하는데 대기업은 당연히 투자를 하죠. 투자하는데 신규 투자를 한국 밖에서 합니다. 뭐 베트남에서 하든가 일본, 중국에서 하든가 미국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투자를 안 하는데 신규 채용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1년 신규 채용, 채용 인원을 보면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는 1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애가 서울 공대 기계영어과 나와가지고 이제 3년 차인데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공대 기계영어과 나왔으니까 얘는 현대자동차 가고 싶었는데 그때 현대자동차가 뽑았던 게 60명이에요. 서울 공대 기계과 졸업한 애가 160명이고 연대, 고대,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뭐 이런 데 나오는 학생 수는 수백 명인데 지금 기계공학과 나와서 들어갈 대기업
자리는 몇 자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하려고 보면 한국에는 무슨 참여연대나 뭐 노조 같은 데서 깜깜이 채용이라고 해서 요새는 스펙 따지지 말고 입사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사를 안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 신입사원보다는 오히려 중견 사원을 선호하는 것. 동종 또는 경쟁업체나 중견 기업들의 협력업체를 해서 잘 보면 이미 검증이 됐죠. 거기서 2, 3년 근무한 이 지금 경력사원들이 대기업체의 중견 사원으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인서울 대학을 가지만 아주 우수한 대학 나오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한국 상황인데 차라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교 뭐 외국 대학으로 가서 편입해서 졸업하지 않더라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교대학교나 말레이시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말레이시아 있는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하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나 IBM 같은 데 취직하면 그게 뭐 오라클, IBM이라는 게 본사는 아니죠. 말레이시아 지사죠. 그런 회사에 취직하다 보면 거기서 경력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 한국 대기업의 중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대기업 매출액이 한국 밖에서 70%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의 매출액을 보면 한국에서 내수시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이 30% 안 됩니다. 거의 한국 밖에서 70% 이상 매출액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해외 경험자, 해외 비행기 몇 번 탔던 애들, 외국 사람 만나면 떨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또 거기다 해외에서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뭐 2, 3년 정도 뭐 월급 받고 있었던 학생들이 오히려 해외 경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견 사원 중에서도 이렇게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학생들한테 우선 채용하는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말레이시아에 주재원으로 오던 거는 제가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좀 약간 창피한 면도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재원 올 때는 다 주재원 자녀들만 국제학교 다녔어요. 지금은 자비유학으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곳곳에 영국계든 미국계든 또는 졸업하고 말레이시아 대학이든 또 분교대학이든 또 외국 대학이든 이렇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모나시 대학이나 뭐 테이로 대학교 나온 학생이 어떻게 보면 서울대, 연대 나온 학생보다 훨씬 이 대기업에서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기업에서 데려다 쓰기 훨씬 유익하고 유리하고 돈이 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주재원을 하나 사원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집대줘야죠. 그 주재원 자녀가 있으면 학비대줘야죠. 그런데 학비대주고 집대주는데 도대체 싸뚜뚜와 띠간을 알지만 꼬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꼬성을 알 때까지 시간이 한 2년 걸리거든요. 꼬성이라는 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지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뭐 길도 알고 여러 가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아까 모나시 대학 졸업하고 롯데 케미컬에서 이 학생을 모나시 대학교 화공과 나온 학생을 한국 주재원보다 빨리 먼저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채용을 하면 한국 학생들 급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있을 때 제가 그 주재원 있을 때 현지 채용은 굉장히 월급도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받는 것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도대체 어느 나라에 가서 취업하는 게 대학 다니는 게 좋겠냐.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건 대학 졸업한 곳에서 보통 취업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서울대 나와서 미국 가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가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홍콩에 가서 졸업하고 한국 와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문대학교 선진국가에서 졸업한 학생이 한국에 취업이 되던 시절은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일 때.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학생도 취직할 데가 없고 채용을 안 하는데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4년 동안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하면 한국을 떠나서 있었던 게 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 고대 나온 학생보다 한국 시장을 몰라요. 그런 학생을 이 기업체에서 데려다가 연수시켜가지고 써먹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면서 온 학생들은 먼저 우선 쓰고 해외에서 명문대학교를 하더라도 졸업한 학생은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졸업하고 그 나라에 취업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이 제일 좋은 나라는, 경기도 좋은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공부하고 미국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언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독일은 학비가 싸요. 독일의 학비를 보니까 우리나라 공립하고 사립 중간에 있어요. 우리나라 공립은 학비가 600만 원에서, 근데 사립은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학비는 사립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취직도 잘 돼요. 단지 여기서 A레벨을 마치고 이게 유럽이니까 A레벨을 해야죠. A레벨 하고 독일어 공부를 약 2년, 길으면 2년, 짧으면 1년 반 정도 하면 독일 대학에 입학이 됩니다. 별도로 공부 없이.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세다, 도호쿠, ICU 이런 대학교는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는데 학점 따는데 문제 없어요. 단지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면 4년 동안 일본어 공부를 하면 취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레벨 후 영국식 11학년 마치고 미국 대학 과정 바로 1학년, 2학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3학년 때 뭐 주립대학 정도 가면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또는 A레벨 후에 일본, 독일로 진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저한테 와서 꼭 의대를 보내고 싶다. 꼭 약사가 되고 싶다. 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은 뭐 평생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자기 자녀한테 이런 그 자격증을 하나 지어주는 거 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가만히 보면 박사학위, 제가 말한 박사학위 중에서도 특히 스템이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제 20계통이에요. 이쪽에 PhD 박사학위를 따도 의사 약사만큼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루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자, PhD 박사나 포닥, 박사 뒤에 또 박사는 포닥이에요. 여기까지 비용을 보면 제 친구들 미국 가서 공부했던 뭐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다 대학 교수하고 뭐 정년되고 그러던 친구들인데 그 학생들 가서 물어보니까 미국 가면 돈 안 든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대학교의 명문대학교의 대학 교수들은 월급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프로젝트가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 대학 같으면은 전 세계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미국 연구소나 대학으로 와서 우리 거 하나 연구해서 뭐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연구소에서 받든 정부에서 받든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프로젝트 하나 오면 그 교수가 쪼물딱 30억짜리 언제 다 옵니까? 그거를 학부에 있는 학생이나 석박사 하는 학생들을 데려다 쓰는 겁니다. 그 교수들은 그 학생들을 절대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데려다 쓰면서 장학금도 주고 월급도 주고 또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의지만 있다 보면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다 보면 의사, 약사 하려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내가 대학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생각 의지만 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큰 돈 안 쓰고도 PhD 포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되냐면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는 것도 뭐 외국 대학에 아무렇게나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공부하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단지 이제 문제가 내가 의지가 있냐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명문 스카이대나 성서한이 성대, 서강대, 한대, 이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이 정말 처절한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이런 제가 설명드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미 제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돈을 안 들이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뭐 길게도 말고 말레이시아 노팅엄 분교죠.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 성진이라는 학생은 말레이시아의 노팅엄 대학교에 와서 뭐 금융 경영학과요. 그래서 IBM에 들어갔어요. 말레이시아 IBM이죠. 나중에 이제 한국의 IBM과 경쟁사들이 한국 회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IBM에서 아마 연봉 그 월급은 그때만 해도 한 달 월급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게 제가 말한 대로 말레이시아의 중견 사원 경력을 쌓고 한국의 대기업체로 간 거예요. 태양이는 마찬가지로 그런 계통인데 말레이시아 바스폰 이거 뭐 다국적 기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 이걸 보면은 말레이시아 회사가 말레이시아의 무하마드 회사가 아니고 말레이시아 칭총챙 회사가 아니고 다국적 기업. 말레이시아 다국적 기업이 약 3,0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LG, 롯데 이런 것도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런 데의 다국적 기업에 물론 이런 기업들도 어떤 회사는 월급이 5천 링기트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학생이 5천 링기트 받으면 먹고 사는데 그 지장이 없다. 뭐 라면만 끓여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생활비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중견 사원으로 대기업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레노버 같은 데 있었죠. 휴렛 패커드 같죠. 이 학생은 이제 투레했다고 간 학생이고 뭐 이런 SO 뭐 이런 데 텔레 다이렉트 텔레커머스 이런 데가 대체로 말레이시아의 다국적 기업에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제 갔어요. 또 모나시 대학 같은 경우 모나시 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제일 좋은 대학교인데 제일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약간 노팅엄보다 비싸요. 또 물론 노팅엄처럼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서웨이 이쪽에 도시에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싸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온 애들도 굉장히 잘 됐어요. 보면은 여기 뭐 경영학과 주로 비즈니스 커머스가 경영학과인데 어떤 학생은 커뮤니케이션 어떤 학생은 뭐 이제 에코노미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회사에 있다가 한국 회사도 갔고 월급도 적지 않아요. 또 어떤 학생은 요거 이대를 말하는 이화여대 연구원을 됐는데 여기서 연구원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그 다국적 연구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 근무하다가 이대 연구 그 리서치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말레이시아 대학 분교만 해도 말레이시아 대학 분교는 1년 학비가 약 1,300만 원에서 1,500. 우리나라 연대 국제학부랑 비슷합니다. 근데 연대 국제학부보다는 훨씬 더 장래가 밝고 또 일단 인적 교류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나오고 말레이시아의 그 모나시 본교가 아닌 분교만 나와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모나시 대학 제가 이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컨퍼런스를 가서 모나시 대학교 교수들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지난번에 가서 왜 당신들은 우리 한국 우수한 학생들을 자꾸 달라고 그러냐. 다시 말해서 왜 모나시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러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모나시 대학교의 공대 학장이 답하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쇼테이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을
지금 과별로 약 30명에서 40명인데 졸업시키는 건 30명, 40명인데 말레이시아 기업체에서 원하는 건 50명, 60명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아주 확실한 답을 저한테 해준 거예요. 당신이 모나시 대학교의 학생을 보내면 내가 취업시키는 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대학교도 이렇게 employability, 취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취업률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대학교가 모나시 대학교도 있고 테일러 대학교도 있고 APU, 아시아 패시픽 유니버시티도 있고 UCSI라는 대학도 있어요. UCSI 대학이라는 대학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대학교예요. 테라스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 가보면 공대가 있고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고 간호대가 있어요. 어떤 대학교는 그런 게 없는 대학교가 있어요. 뭐 시내에 있는, 시내에서 멀지 않은 학교 보면은 주로 경영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말레이시아에서 공대, 경영대, 의대, 약대가 있는 이런 대학교는 학생들을 인턴, 그러니까 대학교 마지막 학년에 인턴 사원을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분교가 됐든 또 말레이시아 순수대학이든 간에 말레이시아에서 취업을 하고 거기서 경력을 좀 쌓고 한국의 중견 사원으로 대기업체에 가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에서 취업이 아주 힘든 이런 그 상황에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학한 걸 보는 거예요. 한국 외국대학 신입학으로 간 게 뭐 카이스트 가고 홍콩대 가고 뭐 영국의 뭐 임페리얼 뭐 이런 데 가고 이 학생은 캠브리지 인력을 갔죠. 캠브리지 그다음에 서울대 뭐 연대 가고 멜버른 의대 가고 미들베리라는 이 학생은 아주 정말 그 우수한 학생인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코넬 예일대학교 전공도 다양해요. 역사나 생명이나 경영학, 기계공학과. 뭐 여기 이 학생은 기형인데 한국의 글로벌 전형으로 왔어요. 말레이시아 A레벨 고대 기계공학과에 마침 그때 그 학생이 많이 그 부족해가지고 아마 글로벌 전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특기자 전형도 있지만은 요 방지 재질이 같은 경우는 가든 나왔는데 특기자 전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특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특목고 나온 학생처럼 그런 식으로 갔고 이 학생 혜린이는 영어를 잘해서 외대 동시통역과를 마치고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입생으로 간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대학을 다니다가 외국 대학으로 편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영국계를 나와서 미국 대학 말레이시아 1학년, 2학년 다니고 일리노이즈 공대 갔다가 키스트 근무하는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교수를 잘 만나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학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생활비까지 지원받았던 학생입니다. 퍼듀 간 학생이 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주립대학은 미국 대학교가 영국 대학교보다 많이 싸요. 미네소타 뭐 이런 위스콘신 같은 데는 이 경영 쪽은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조지아 텍 같은 데는 공대 중에서 이거 아이비리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인데 항공공학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분교대학. 이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대학 다니다가 외국 대학으로 편입한 거고 이 학생은 말레이시아 분교대학교를 다 마치거나 아니면 분교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갔던 거죠. 그렇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홈페이지 보면은 이런 대학 진학 사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학교 졸업한 후에 한국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간 이렇게 진학 사례가 많아요. 저희 뭐 대산유학원이라고 한글로 홈페이지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 치면은 저 홈페이지 들어오는데 거기 대학 진학 사례가 있어요. 보시고 이런 사례가 왜 필요하냐면 자녀들이 대학 공부를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과연 우리 애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길로
난 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다 모을 수는 없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받았던 학생이 약 5천 명이 넘었었는데 그 학생들 모든 학생에 대한 자료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학생만 이렇게 그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해도 제가 말한 여러 나라 정말로 다양하게 이런 뭐 영국, 호주,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대학들의 자료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한국의 특례로 가서 인서울대학교 졸업한 것보다 취업하는데 더 빠르고 뭐 인서울대학 나오고 백수 되는 것보다는 한 달에 뭐 150만 원씩 받고 2, 3년 근무하다가 대기업체로 이어서 중개원 사원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전공과 진로 상담을 바로 이 자리가 이 학생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이 자리에서 그 상담했던 학생들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학생 케임브리지 박사안에도 있고 지금 키스트에서 박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 책상에 와서 진로가 바뀐 학생도 있고 좀 더 빨리 된 학생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갖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다음 달부터 제 사무실이 몽키아라 쪽으로 이전을 해요. 물론 몽키아라에서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수방, 안방 쪽에서도 제가 사무실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면 특히 제가 보는 거는 대학 공부라는 거는 학문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 학생이 50년 동안 먹고 살 프레임,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어디에 쓸 것이냐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취업, 다시 말해 대학 교육의 종착역은 취업이다 라는 거를 제가 9학년 이상 된 학생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뭐 당연히 뭐 그러면서 돈 얘기도 하지. 지금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의대를 나와가지고는 부모가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된다. 학생이 의대를 10년 동안 하면서 부모가 쓴 돈이 부모한테 회수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의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얘기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과 진로 상담을 초등학교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11학년 끝나고 전공 진로 상담은 좀 늦는 것 같고 9학년 때부터는 좀 약간 그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그 학생들한테 상황 설명해주고 한 번에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번 통해 가지고 진로가 아주 확정이 되고 그래서 진로 설정이 되는 거는 그냥 무작정 그냥 학교만 집어넣고 말 게 아니라 공부 안 되면 무조건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성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낼 수 있을까? 성적 잘 나온다고 꼭 좋은 그 취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레이시아가 학습량이 적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쥐어 짜가면서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놀려가면서도 학생들한테 좀 멀게 여유 있게 틈이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뭐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까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좀 성의껏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들은 직접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시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바로 원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질문이 해외 대학의 경우 홍콩 쪽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들에게 장학금을 거의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원장님? 여기 있는 해외 대학이라는 게 말레이시아 이외 해외 대학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하신 분께서는 혹시 그 해외 대학이라면 어떤 대학을 말씀하실까요?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대학인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밖에 있는 외국 대학인지 그걸 알려주시면 더 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자, 그러면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해외 대학이라는 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도 해외 대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대학도 해외 대학이 될 거예요. 대학 학부 과정은 거의 장학금을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학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주립대학을 가는 거죠. 사실 원래 주립대학도 자기 주위에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립대학은 학비가 좀 사립보다 싼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외국 학생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 거의 없다고 봐요. 홍콩은 약간 달라요. 홍콩은 전액 장학금, 반액 장학금이 있어요. 홍콩 대학 역사를 보면 갑자기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입학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뭐 성적이 반액 장학금 정도 되려면 A레벨을 따져서 약 3A 4개 A 플러스면 전액 장학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홍콩대학교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4개 A 플러스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과별로.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고 우리 대학교에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많다. 그래서 입학 정책 차원에서 홍콩대학교가 장학금 지원이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대학만 해도 말레이시아 대학도 장학금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대학 A레벨부터 장학금을 졸른 게 있었어요.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입학 설명회, 그러니까 우리 국제학교 학생을 위해서 국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의 A레벨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각 대학교 그 입학 담당자를 다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 학교에 뭐가 좋은지를 우리 한국 학생한테 설명해 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옛날에 안방 디팔마 호텔의 큰 그 홀룸을 빌려가지고 제가 각 대학들 한 10개 대학을 데려다가 이 학생 유치하도록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하면서 자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니네 학교에 데려가려고 하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전에는 사실 우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 세금 내는 게 없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랬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대학들도 A레벨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헬프 대학교가 8개 A를 받으면 50% 준다. 이렇게 이제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 뒤에 제가 테일러에 가서 너는 얼마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대학들이 5레벨 IGCSE 점수 가지고 A레벨 파운데이션 갈 때 지금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아직도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따로 주진 않아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에 그 미국 대학교 3학년을 편입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 제가 미국 대학 가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학교에 가서 교수 심부름을 열심히 해봐라. 선생님이 원하는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와줘라. 이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뭐 갖고 오는 거, 사오는 거 이런 것들을 심부름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도와주니까 이 학생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물론 그 미국 대학교 학비가 뭐 2,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학생이 일을 해서 그럼 미국 대학 교수들은 뭐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2년 동안의 장학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학기별로 5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직 많은 대학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또 입학 정책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장학금 지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주립대학이냐, 뭐 학비가 원래 싼데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오늘 귀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쉽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또는 혹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것들은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해주셔서 다 지금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서현 씨, 서현님, 저거 뭐 이름이 한 글자 같아서 지금 서현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서현님이 김서연도 있고 서현도 있네요. 어떤 분이 좋으실까요? 그러면 아까부터 저에게 상당히 깊은 응원을 해주셨던 우리 영어로 쓰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서메이랑 랑카스터 대학의 추천학과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랭카스터 대학교는 노팅엄 대학과 거의 맞먹는 그 랭킹이에요. 한국에 저 영국에서. 네, 서네이 랭카스터 대학교가 그렇게 랭킹이 높은데 서네이 랭카스터 대학교는 서네이 대학교를 편입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이런 외국 대학교를 불러들인 역사를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외국 대학을 랭카스터 대학을 불러들였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이 지금 커리큘럼을 다 가져가서 실라버스를 다 가져가서 교과 과정을 서네이가 네가 가르치는데 그 대신 랭카스터 대학 학위는 내가 주겠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학교로 편입은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대체로 다 경상계예요. 그런데 랭카스터 대학교 나온 학생이 아까 제가 그 사례 중에서 서울대 대학원 원장 비서가 됐어요. 그 대학원 원장은 교수죠. 그 사람은 랭카스터 대학교를 알아요. 좋은 대학교를 알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 대학들은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런던 뭐 이런 데만 알고 있는데 랭카스터도 좋은 대학교를 알아요. 근데 학생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영어 국제학교 다니고 서네이에서 랭카스터 대학 과정을 3년을 했으니 영어가 문제에 막히는 게 없죠. 또 랭카스터 대학 커리큘럼 똑같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연구소 같은 대학원 같은 데도 분교인지 또 말레이시아에서 서네이 대학과 복수학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짝퉁이 아니다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특히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뭐 전혀 뭐 짝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교라고 보지 않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많은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랭카스터 본교에서 졸업한 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건데 그 뭐 장점이라는 게 부모가 영국 가서 돈 쓰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돈 쓰는 게 가성비로 따지면 굉장히 싼 비용으로 애를 우수한 대학을 졸업시킨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는 비용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알 많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물론 랭카스터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고등학교를 마치고 랭카스터만 딸랑 마친 애도 있어요. 대학교 3년 4년만 마친 애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 다르죠. 영어가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아마 랭카스터 대학에서도 학점이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그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그 랭카스터 같이 랭카스터 말고 랭카스터에 또 이런 게 있는데 호주의 빅토리아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한테 랭카스터가 좋으냐 빅토리아가 좋으냐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빅토리아가 이름이 멋있는데 빅토리아가 아닐까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빅토리아보다는 랭카스터가
더 랭킹 세계적 랭킹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게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외국 대학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각 외국 대학별로 커리큘럼을 주고 실라버스를 주고 자기 학위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경우는 실라버스 줬는데 학생이 2학년, 3학년으로 편입해 오게 되면 자기네의 그 본교에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A레벨을 갖고 와서 영국 A레벨부터 유학 가던 거를 A레벨을 마치고 대학교 1학년부터 영국에 유학 보내던 거를 지금 A레벨도 마치고 대학교 1학년까지 여기 하다가 2학년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3+0까지 가면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주도 그렇게 됐고 트위닝 과정이죠. 미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영국에 다니고 3, 4학년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건데 이 미국 대학 과정, ADP 과정을 하는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대학교 2학년 동안, 2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미국 대학교 본교에서, 본교 입학처에서 말레이시아의 학생들을 데리러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학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다, 뭐 일리노이즈 공대다 이런 데에 가면 대학교 1학년 때는 학생이 꽉 찼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2학년 되면 빈자리가 생겨요. 3학년 되면 또 빈자리가 더 많아지겠죠. 우리나라도 서울 공대 기계공학과에 꽉 찼는데 2학년 때 빈자리 있어요, 없어요? 의대 간다고 그만둔 학생, 군대 간다고 그만둔 학생, 뭐 정과 한다고 그러니까 정원이 1학년 지나서 2학년 되면 정원에서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영국 호주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2학년 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자기들한테는 매출액이 수입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다 커리큘럼을 갖다 주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갖다 주고 2학년, 3학년 때 편입해서 와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사업인데 도매로 여기서 갖고 와서 소매로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빨라요.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은 교육이 성스러운 건데 무슨 어떻게 비즈니스에 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도 이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다 세금 내요. 다 주식회사 합니다. 네, 원장님, 저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되겠는데요.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IGCSE를 5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컬리지나 파운데이션을 8월이나 9월쯤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게 혹시 9월에 그 발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5월 달에 시험 보는 건 프로비저널이 8월 달에 나오고 파이널이 10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8월 달에 스테이트먼트나 프로비저널 성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8월 달에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제학교에 학생 비자만 살아있다면 8월 말 9월까지 학생 비자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때 8월 달에 나오는 거 물론 제가 입학을 먼저 시켜요. 가입학을 먼저 시켜요. 7월 달, 6월 달에 뭐 가지고 시키냐면 IGCSE는 영국 수능 시험이지만 학교별로 3월 달, 4월 달에 모의고사라는 뜻이에요. 또는 포카스트 예상 점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8월 학기에 맞는 가입학을 신청을 한 다음에 조건부로 8월 달에 성적이 나오면 바로 그때 대학교에서 EMDS라는 게 국제교육, 고등교육부인데 거기다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허가 나오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EMDS는 바로 이미국에다가 비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해서 비자가 VL이라는 게 승인서가 떨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국제학교의 비자를 캔슬하고 대학교 비자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본 시험이 8월 달에 나와도 당연히 9월 달엔 당연히 입학이 되죠. 그래서 8, 9월 달에 한국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공부하면서 비자 받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비자를 먼저 보자. 또 여권 유효기간이 또 짧으면은 어디든 간에 18개월의 유효기간이 없으면은 그 학교에서 비자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자를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런 거를 물론 그 전에 학교별로 전공 학교를 미리 정해놔야 되겠죠. 상담을 미리 좀 하라 그렇게 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해외 대학 졸업 후에 학교에 정착하려고 할 때 한국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해외 국가들이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 대기업에 취업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안 들어오겠다. 그 사람 그럴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나온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느냐. 뭐 대기업들이 뭐 전 세계 다 가있지만은 대체로 미국에 가서 많이 장사할 때고 중국 가서도 장사할 때고 요새 뭐 중국은 약간 빠지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대기업들은 그 돈이 되는 시장이 큰 나라 그런 데로 이제 학생들 보내려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애들은 나중에 인도네시아의 주재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대기업 그 대기업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하느냐. 그러면 쉽게 판단이 될게요. 자, 어느덧 9시 20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혹시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룰 분이 계시면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시간을 제한될 때 없으신가요? 하나만 해주십시오. 오늘은 권시성을 가지신 분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권씨를 대표해서 질문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수 원장님의 마지막 종료의 말씀을 듣고 오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설명이 잘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막상 질문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 대산여학원이나 카톡 김세수예요. 이걸로 제 아이디니까 제가 받으면 바로 질문 드리고 대면 상담을 하고 싶으면 뭐 문자나 뭐 안방이나 수방 쪽으로 어제 만나자 그럼 만나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정말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한테도 자기 자녀의 미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양하게 대학 진학을 시킬 수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밖에 없어요.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 따라가려고 다 못 따라가죠. 뭐 한국은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의 신분 상승이라는 게 결국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을 갖는 건데 신분 상승 사다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정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여기저기 불어다니면서 묻고 그러면 성적에 관계없이 더 좋은 플랫폼에 자기 자녀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곳에 와 있으니까 정말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결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불평한 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국제학교를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으로 취직해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공유해 주신 우리 김세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아래 보시겠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김세수 카톡 연락하시고 대산유학원 서비스 에듀넷 들어가시면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 뵙고 오늘은 여기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